라디오 자판기 시즌 3 네 번째 시간을 해야 하지만 강원의 라디오 자판기에 라디오랑 자판기는 있는데 강원쌤이 없네. 이제 강원 선생님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늦게 오려면 2시간, 3시간씩 늦게 와야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1, 20분 늦잖아. 그러면 신경질 내요 사람들이. 응? 시간이 그러니까 늦으려면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늦어야 처음에는 울분과 막 이게 짜증이 나중에는 어떻게 걱정을 하더라. 아니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선생님 전화 오셨잖아요.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쯤 아까 전화 왔을 때가 1시 40분에 딱 전화 오셨거든요. 저희 12시 약속인데 그럼 전화를 받았더니 수기야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 건 참 늦는 거는 총수님이랑 강원생이 되게 비슷하다. 네? 총수님도 진짜 약속 잘 안 지켜거든. 심하지. 근데 선생님 강원 선생님 지금 문자 내가 문자로 선생님 도착하시면 3층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2층 도착 숨 좀 돌리고 올라갈게. 라디오 자판기 시즌 3 드디어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러게요. 저 드디어 하니까 시리가 대답을 하려고 하네요. 갑자기 지금 3시 55분. 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정말 이제 이런 레퍼토리 되게 지겨울 것 같아. 아 근데 강원 선생님은 뭐 3시간 30분 늦는 거야. 네. 뭐 3시간 30분에 3시간 55분이지. 아, 30분하고 25분 잡담했잖아. 그래도 정밀하게. 제가 그래서 잡담한 시간을 봤는데 50분을 잡담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네, 뭐 여튼 이제 지강 얘기는 너무 지겨울 테니까 넘어가고요.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녹음을 해볼 거고요. 인사도 안 드리고 잡담을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낯선이고요. 범죄자를 포함한 범인을 포함한 나머지 분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범인부터. 강프로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 박프로입니다. 네. 예, 지각 안 한 주감합니다. 네. 너는 회의하고 있었잖아. 너는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지. 네, 오늘은 어쨌건 김희일주 편입니다. 일주의 대표 사연을 남기실 때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프로님들께서 일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어떤 사연의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김희일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김희일주가 어떻다라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요즘에 쉽게 찾으니까. 네네. 근데 너무나 이제 그것과 비슷한 자기가 성격을 가졌거나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연을 받는 게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더 풍성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나 성향이 이런데 김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매칭이 된다라고 할까요? 근데 같은 뭐 그건데 전혀 다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도 얘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좀 통상적인 김일주, 김일주라면. 그러니까 좀 대표 그거니까. 그쵸, 너무 예외적인 거는 저희가 좀 방송하기가 애매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를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뭐 일주로 돼도 뭐 갑인일주인데 뭐 월하고 시간이 다르면 전혀 갑인일주의 성향이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한번 저희가 김일주 방송을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예외적인 것만 다루면 좀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성향, 그러니까 좀 약간 성향들을 좀 드러내는 글들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특징이 뭐 예를 들면 뭐 김일주 그러면 간여지동 뭐 간여지동이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인터넷에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나도 그렇더라 하는 분들이 보내주시면 그게 좀 더 대표성이 좀 있지 않을까. 디테일한 경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랄지. 그리고 강프로님은요? 예, 뭐 그러면서 좀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표일주를 채택하고 다루는 게 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학습이자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명식을 이제 공개해서 자신이 이제 궁금한 것도 아는 것이 그 명식을 올리신 분들의 메리트라면 네네.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서 또 뭔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네. 좀 본인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이라도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좀 디테일한 일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특수 관계인들과 관계 네. 그냥 이상하게 엄마하고는 굉장히 마음이 맞는데 아버지하고는 냉랭하다든가 네. 뭐 손이 형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네. 동생하고는 뭐 죽을 듯이 싸운다든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좀 뭐 국민학교 5학년 때 크게 다쳐서 뭐 다리를 절단할 뻔했다든가. 마지막 건 좀 빼고. 아니 뭐 그런 구체적인 사건 사고 어떻게 싸운 거야? 뭐 질병 내지는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성취와 실패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이런 게 뭐 이런 좀 찌질한 얘기까지 뭐 필요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활인적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게 이제 덕을 산다 최고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명식을 공개하는 것도 활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따라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 남겨주시는 분의 고민을 상담하는데도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또 저희가 깊이 있게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대표 사연을 남기실 때 참고를 하셔서 남겨주시면 채택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있는 거야? 애인한테 가 있는 거야? 잠실로 가. 어째 뭘 한 거야? 오늘 또 갈 거예요. 뭐 주가마님도 혹시 팁이 있으신가요? 전혀 팁을 뭐 그냥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면. 아니 뭐라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명리학은 모르니까 그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기준으로 치면 제목이나 첫 문장에 임팩트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5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라든가 저는 강원 선생님의 14번째 애인입니다만 내용에 들어가면 거짓말인데 이런 거 시작한다거나 재밌는 게 좋죠. 괜찮네요. 개그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소소한 팁이 있네요. 너의 재미를 위해서야. 뭐 어차피 네가 뽑을 거잖아.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보태자면 그 사연을 보내실 때 마침표를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시듯이 글을 쓰시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제가 다 이제 읽을 수 있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수정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읽을 때 애매해지잖아요. 흐름이 뭐 읽었다가 괄호 하고 읽어도 닫고 그래서 괄호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고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홍정욱 씨 글쓰기. 예전에 그 홍정욱 씨가 7막 7장인가 쓸 때 마침표를 쓰지 않았죠. 이 글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라이. 데시벨이 엄청 높아졌어요. 순간적으로. 과거의 유행. 근데 진짜 마침표가 없는 게 사연 편집할 때 진짜 뭔가 되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마침표를 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옛날에는 마침표는 없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끌어서 읽었는지 나 그게 참 궁금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고전문학 전공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전문학 전공자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참기 보지 마세요. 마이크가 자꾸 빠져나가서. 오늘 김일주 라나달님의 대표 사연을 소개드리기 전에 주가마님 숙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명리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이크 그냥 인터넷에서 김일주하면 나오는 것들을 대충 정리해봤어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과연 오. 주감하는 서치의 달인인가? 딱히 뭐 주의평을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외모. 아, 예. 외모. 아, 궁금하죠. 김일주의 외모는 잘생긴 것보다는 인간미가 느껴진다. 예쁘거나 성적 매력이 넘쳐도 본인이 근엄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모습이다. 좀 억압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절제? 절제임이? 예, 그런 거죠. 그거 굉장히 타당한 표현 같은데요. 아, 네네. 참고로 이거는 전혀 신빙성 없이 그냥 제가 막 아, 섞었어요. 예. 가르쳐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성격에 장단으로 구분해봤습니다. 물론 네. 저의 기준입니다만 네. 장점은 기복 없이 성실하기에 조직 생활에 어울린다. 둘째, 기복 없이 성실. 끈기, 노력, 뚝심이 있다. 셋째,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넷째, 무엇이든 한 가지는 굉장하다. 다섯째, 사교성이 좋은 편이다. 여섯째, 인내와 성견지명이 좀 탁월한 편이다. 일곱 번째, 멘탈이 성인이야? 완전 좋은데. 아직 단점은 안 넘어갔습니다요. 아, 네. 장점의 일곱 번째, 멘탈이 건전하다. 예. 건전. 제가 좋아하는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은근히 다혈질이다. 네. 둘째, 사실은 속으로 승부욕하면 빠지지 않는다. 승부. 자꾸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네. 셋째, 사실은 은연중에 자신의 뜻을 강조한다. 네. 넷째, 사교성은 좋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보수적이다. 다섯째, 속으로는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여섯째, 또 사실은 자존심과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아까 네 개로 정리했으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 유명 인물을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성계가 있고요. 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삼 네.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국에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유명하신 분은 링컨과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가 그 트럼프죠? 그렇습니다. 요즘 근데 뉴스 지금 자주 장단점 얘기한 우리 이제 이미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정치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있었지만 지금 장단점 얘기가 또 한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고 김영삼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 근데 웃음이 왜- 나는데 이승계는 제가 알기로는 을해일주예요. 네. 김일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링컨이 이제 그 김일주 맞습니다. 링컨 김일주고 트럼프 김일주고. 제가 네 개 중에 세 개는 서치를 잘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대통령도 다 공화당 아 그러게요. 국회의원이죠. 공화당이구나. 대통령이고 YS는 이제 민주당으로 시작했지만 네.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됐고요. 공통점이 있네요. 신기하다. 물론 링컨 때의 공화당은 지금의 공화민주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 민주당이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이 민주당 같은 때였긴 했죠. 이쪽 보지 마세요. 하여튼 네. 야, 좀 숙제 잘했는데. 네, 이걸로 방송 끝내도 되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근데 와. 나 이제 저는 그 딱 김일주 하면 네. 우리 주가마가 한 그중에서 딱 한 단어 어떤가요? 뚝심. 뚝심. 이게 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뚝심하면은 이 60갑 중에서 네. 최강이다. 다음에 이건 꼭 김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토일간 전반에 좀 적용되는 건데 네. 기토의 독성이구나. 기토 전반적인 일종의 가족주의, 패밀리 퍼스트. 네. 여기서 패밀리라는 것은 자기 육친도 패밀리고 네. 또 그래서 갱단 뭐 동료, 동지 이런 거 당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가신 뭐 이런 것도 다 패밀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혼자 있는 게 별로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패밀리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 선생님 살짝 흉내내신 알파치노의 동거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이제 가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기반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이 기토일간들이 이혼율이 10개 일간 중에서 제일 낮다는 이유가 지키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가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는다. 인내심이 네. 있으니까 네. 좀 최대한 참아보고 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기토일간이 진짜 이어놓는다면은 그 새끼 나쁜 놈인 거야. 야, 참을 만큼 그 참은 연일 거야. 수도 있죠. 연일 수도 있지. 선생님 자꾸 여자만 남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보통 남자들 대부분 나쁘기 때문에. 네. 사람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뭔가 마피아의 사주 그- 같아. 박프로님 좀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두 분이 좀 의견이 다를 때 청취자분들이 재밌어 하시는데. 아니 저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적인 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그 범위가 좀 좁은 공적인 거라고. 음. 그렇게 저는 결론을. 화분 정도인가요? 근데 이제 예. 자기만 생각하진 않는데 음. 이 공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소규모 조직이라든지 어떤 자기 조직, 음. 가신 뭐 아까 이렇게 패밀리 뭐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근데 그게 범위가 크진 않은 거죠. 작은데 더 정교한 느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뭐냐. 네. 정치로 보면 네. 무토는 쉽게 말하면 범진보에 가깝고 네. 기토는 범보수에 가깝고. 네. 어. 이건 이제 이건 이해가 되는 게요. 네. 무토는 정말 대책 없고 자기가 관할할 수 없는 넓은 땅이거든요. 네.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어떤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딱히 진보적이라서 진보적인 게 아니라 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진보적일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개척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토는 그 자체가 이미 습기를 안고 있는 네. 무토가 굉장히 조열한 그러니까 따뜻한. 아직까지 물기가 없는 열기만 있는 땅이라면 네. 기토는 자체가 이미 습기를 안고 있는 아주 잘 정돈된 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죠? 뭐가 가능합니까? 이미 자체 내에서의 생존이 가능해요. 이 안에서. 뭘 새로운 도움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규모 안에서 딱 사는 그 범위 안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특히 기밀주들은 그렇게 약간 돈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들이 이렇게 네. 남한테 업신여김 받고 살면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좀 더 모으려고 그래. 네. 왜 그래? 그냥 좀 인생을 즐기지 그러면 아니 우리 애들이요 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상히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럼 나중에 애들이 뭐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죠. 사실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자기의 딱 정확한 영역에 네. 대한 무한 책임. 음.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도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흥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아들 때문에 망하는 거고 가신 때문에 이제 올라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의 가신에는 거의 배신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왜 생겨나냐면 아낌없이 이제 이걸 지킨 거죠.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패밀리가고. 통은 컸죠. 막 뭐 돈 줄 네. 때도 막. 근데 그게 사실은 통이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느껴지게 한 것이지. 그게 맞아. 마치 그게 내가 나한테 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죠. 과연. 진짜 예. 내가 나한테 주는구나. 근데 그 뭐 아이가 있고 또 혹은 대통령이었고 이런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 어린 20대 초중반 기밀 일주가 있는데 기토는 확실하고 일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되게 어리거든요. 네. 가족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가족한테 매여서 네. 자기의 모든 진로와 네. 뭐 수입과 막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네. 나와 살면 되잖아. 근데 심지어 네. 딸인데. 네. 근데 막 그렇게 늘 고민하더라고요. 가족이 자신이기 때문에 네. 자신. 진짜 신기해. 가족과 자신을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분리하지 못한 거죠. 네. 예. 선생님 점수 주시죠 그럼. 처음이니까 점수 저 몇 점? 101점. 101점. 아싸. 만점 만점이었고요. 우와. 매번 점수 적어야지. 101점. 네. 네. 근데 뭐 생각보다 훌륭하네요. 네. 네. 그 별 뭐- 기대 안 했는데. 아니 뭐 성격 장점 뭐 약간 기복이 없다. 뭐 조직 생활을 잘한다. 네. 한 가지는 뭐든 잘한다. 뭐. 네. 인내 성견지 너무 좋은 얘기만 나와가지고. 네. 이게 예. 뭐죠 이게? 글쎄요 왜? 신이 난 얘기죠. 근데 이 사교성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저도요. 예. 내가 느낀 예. 네, 기토. 그러니까 작은 영역의 공적인 것들을 잘 챙기는 건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뭐 혈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조직화되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든지 하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건 맞아요. 맞는데 네. 실제로는 좀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단점으로 나오긴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하고의 관계야 네.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완전 그렇죠. 극과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우리 주가마가 네. 죽돌이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이 기토는 특징이 뭐냐면 네. 그게 분명한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기밀주들은 마치 친한 듯이 어. 패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그냥 얼굴에 드러나 그냥. 그래서 선생님 드러난 거 상대편이 저 새끼 나 싫어하는구나를 바로 알게 돼. 그래서 소리를 많이 봐요. 근데 기토리가는 이 사람이 나를 뭐 좋아하나 보다. 네. 자기 편을 생각하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인간이 아주 간교해서가 아니라 네, 네. 그게 어디까지나 이렇게 안으로 자꾸 이렇게 수렴하려는 힘인 기토의 네. 특징이에요. 네. 기질이 그렇구나. 굳이 나하고 앞으로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굳이 나쁜 인상을 남기고 네.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토의 본능이에요. 그냥 자기는 영토가 작기 때문에 네. 언제 무토한테 합병될지 모른단 말이야. 네. 그 어느 무토가 날 잡아먹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에 있는 습관이 그런 점에서의 사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딱 가르죠. 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방송 전에도 낯선 PD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네. 어떤 일간들은 사연이 되게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맞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음간 중에 토일간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같은 이제 뭐 음간이라도 이제 정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좀 자기 가시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일간들하고 토일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좀 드러내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같은 금일간이나 토일간 중에서 음기를 가진 이제 신금이나 아니면 기토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사연 받을 때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저희가 김이랑 정사를 2주간 받았는데 네. 김이는 정말 없고요. 정사는 막 넘쳐 흐릅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소중한 사연이군요. 네. 그래서 이 라나달님의 사연이 정말 소중한데요. 오늘 또 주시고 사연을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오늘 얼굴 봤으니까 뭔가 더 떠오르네요. 네. 마이크 좀만 더. 양력 1983년 11월 27일 사시생 남자분입니다. 개해년 개해월 김희일 기사시입니다. 저는 35살의 미혼 남성입니다. 작년에 조울증 판정받은 뒤로 현재까지 1년째 마땅한 직업 없이 쉬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어렸을 때의 저는 발랄하고 정이 많고 영특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빼어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노력 없이 전교에서도 상위권에 들 만큼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모든 게 다 짜증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공부와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웠으니까요. 최근에 1년 남짓 우울증 치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부터 우울증이 이미 발병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공부와 담쌓고 지내다가 수능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지방에 있는 4년제 사립학교 디자인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잦은 결석과 지각 때문에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제 직업에 대해 흥미로워하는 교수님들도 많으셨고 저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찌어찌 대학원을 마친 이후 꽤나 이름이 알려진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밤샘, 수당 없는 초과 근무, 박봉의 클라이언트들의 갑질까지 너무 힘든 게 많아서 새벽에 야근할 때면 바람 쐬러 회사 건물 테라스에 나가 달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면 스스로를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작년 가을에 병원을 찾아갔다가 조울증 판정을 받았고 얼마 후 퇴사하였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35살의 나이에 이렇게 1년을 쉬면서 보냈는데 여전히 그 무엇도 하고 싶은 의욕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용기를 내보려는 생각보다 매일 처지를 비관하며 지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엽죽습니다. 첫째, 이 상황이 언제쯤이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남은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스로를 극한 상태까지 몰다가 번아웃이 되기를 반복하는 것,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게 된 것이 제1주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요? 둘째, 과거 몸담았던 어깨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다른 일, 실내 디자인 또는 한의학으로 업종 변경을 고민 중인데 이쪽의 업종들은 제 사주와 인연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한의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 남은 삶의 보람을 생각하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실내 디자인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끌리는 것이고요. 제가 많이 아파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표지향적인 일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생활 같은 걸 해야 하는지요? 올려주시는 방송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원 선생님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뭉클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얼굴을 뵙고 방송을 하려니까 네. 네, 좀 마음이 그러게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맛있는 것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나보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유일하게 못 뵀네 이분을. 네, 저도 못 뵀어요. 근데 저는 사연을 딱 봤을 때만 해도 처음에 제가 그저께인가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아니 그 저기 상황 요즘 상황 되기 전까지 상황이 거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 성년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성년원인은 많이 달라서 그분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도 또 있네요. 하긴 사실 또 야근을 너무 많이 할수록 누구든 네. 우울증에 걸리기 쉽죠. 네. 이 그런 야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조직적 범죄거든요. 네. 그건 이제 법률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적 삶을 살게 만들 삶을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그것도 뭐 야근을 해서 한 1년에 어쩔 수 없이 한 하루 정도 하는 거는 예쁘게 봐줄 수 있지만 뭐 일주일에 뭐 4, 5일을 뭐 그냥 야근한다. 대부분 대기업 다 그렇거든요. 그건 너희들은 개돼지다라는 돈을 왕창 안겨주면서 너희들은 개돼지야 인간 흉내 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으면 뭐예요? 멘탈이 다 깨진다. 특히 이제 라나단지는 돈까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처형시켜버려야 돼. 저희 재판 없이. 그런 더러운 자본가들은 전부. 아 근데 이게 폐해가 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도 빠지는 게, 그러니까 뭔가 업무 시간에 업무가 해결이 안 돼서 야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의 업무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업무량이 많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좀 먹는 거죠. 계속 뭐가 잘못된 거지? 얘기가 좀 오늘 라나달님의 개인적 사연 말고 사회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방금 나슨이 한 얘기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름 이제 막 사회 중추를 이루는 분들도 내 친구들 중에 있을 수 있고 많죠 사실. 그래서 사회 복날 때문에 이제 뭐 그 옛날 동창들이 모여서 대서면서 이제 복다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한국 노동자 계급의 이제 생산력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얘기가. 그럼 도대체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내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차피 보수인의 한 명 말고 참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가진 아이까지 대기업 노조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사실 이들도 공동 정범이다. 그렇죠. 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지금 한국의 시간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사실 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바닥에 가깝다. 떨어져요. 이 경쟁력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정말 40시간 이내에 노동하는 그래서 뭐 부유로 국가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이 업무 시간에는 그냥 딴짓 안 하죠. 딴짓 절대 안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해.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눈치 봐가면서 막그 카톡하고 뭐 하는 거 없고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고 진짜 시간 딱 되면 땡 하면 뭐 누가 뭐라도 그냥 휙 일어나서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일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다 인정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생산성을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동자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생산성을 요구하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업체를 만들든가 뽑아놓고 너희들 못하니까 밤 10시까지 해야 돼. 10시까지 휴일에도 나와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적인 그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들이 개돼지가 되니까. 그렇죠. 일단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얼마 전에 그 트럭 운전사, 버스 운전기사 졸음운전. 졸음운전도 시간표가 무슨 16시간 일하고 18시간 일하고. 저는 제 시간표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스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해질지가 대도심이니까 차가 쓸 데가 없는 거죠. 이론상 휴식이 불가능한 거죠. 화장실도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보다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노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분들 택시 운전기사 제일 고로운 게. 그래서 막 신부전 그래서 만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죠. 지하철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학교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이라서 야자 야자 인간의 뇌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25살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사고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그 잠을 못 자고 하는 게 되게 애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직장인 될 때까지 계속.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 전 직장이 그래도 회사 좀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데 거기도 업무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정해져 있지만 따로 이제 거기서 해가 아니라 내가 이걸 오늘 해결을 못하면 내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본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데 그걸 하다가 이건 좀 요구를 해야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건데 계속 예외 상황이 너무 발생하니까 그래서 부장님이 이제 왔을 때 저희 쪽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퇴근이 빨라도 9시다. 이거는 뭔가 인원을 늘리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되바라졌죠. 근데 그 부장님이 진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되게 유연하셨거든요. 뭐 회식 자리도 불편하지 않았고. 근데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그거는 너가 회사에 돈을 내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인 즉슨 사무실은 6시에 불을 다 끄고 냉난방을 꺼야 된다. 근데 내가 그 냉난방 사용하고 전기세를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 해결을 다 못하고. 근데 너무 빡치네요. 뭔가 본인도 개돼지지만 그러니까. 진짜 최악이지 않아요? 자본가의 그 논리에 체화돼 있네요. 스스로. 그래갖고 와 거기서 또 다른 사회를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막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최고의 탑 그룹, 탑 대기업들을 다니는 사원들부터가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해서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탑 3 안에 드는 그 뭐 회사의 하나의 이제 광고 회사에서 실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광고 회사라는 게 이게 또 밀감이 밀려들 때는 뭐 진짜 정말 뭐 2주일 연속 밤새고 뭐 집에를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 업무의 성격상. 그러니까 문제 그게 뭐 다 이른바 뭐 스카이 나온 애들 외국 유학 같은 거 다 뽑아놓고 젊은 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몸이 이거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흔히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사가 나왔을 때 그 젊은 친구가 하나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세진 거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세지면서 그 책임자인 이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이 회사 들어온 지 올해로 24년째인데 월급이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다. 이거 저번 시즌에 나왔던 그 기억나네요. 모른 척하기 되게 좀 그러네. 그 말밖에 안 하고 딱 그러고 일어나서 딱 나가더래요. 꼬우면 나가라 이거지. 그렇죠. 너 말고도 지금 막 들어오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이 늘렸는데 뭘 이 새끼야 기분 좋게 밥 먹는 자리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표 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 저리 싫으면 중에 떠나는 거지.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약탈이잖아. 약탈이라는 게 뭐 돈을 뺏어가고 자기의 집을 불태우는 게 약탈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욕망 자체를 파괴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한글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본의 힘이 강성해진 것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이 그 라나달 2, 라나달 3님 같은 사는 뭐 끊임없이 증폭이 되겠죠. 근데 거기 총수님도 뭐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만둘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만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부장님인가 누가 뭐 내가 이 자리에 뭐 그렇게 밤을 잘 새고 술을 먹고 뭐 그렇죠. 밤새도록 회식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나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뭐 나름 총수님의 뭐 장점은 굳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그렇게 별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총수님 시킨 것 중에 사실 지가 까먹으니까 그렇죠. 시켜놓고 까먹어요. 반 이상은 안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약간 힘들 수가 있죠.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위에서 누가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접니다. 저는 그냥 땡땡 가거든요. 이제 짬밥이 안 돼가지고요. 라나달님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뭐 아까 강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 사회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사주를 보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의 개인의 성품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 그 특징을 가진 기토일주들이거든요. 대학 다니실 때도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사주 자체가 제격이잖아요. 정제 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적정한 보상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 그대로 이제 월급은 똑같고 야근은 계속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상 체계가 이 사주 전체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뭐 제격의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제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온당하게 요구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 월급 100만 원 받고 회사 들어가서 몇 시간 근무다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뭐 12시간씩 일 시키고 금액은 100만 원 주고 막 이래 버리면 이런 스타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기토일주나 아니면 이런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좀 이상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꼼꼼히 뜯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임감이 없으면 뭐 대충 눈치 보고 뭐 이러지 뭐 이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미일주들이 원래 고집도 세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편 뚝심.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부가적인 결과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하긴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 말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되게 성실하고 사람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그래서 이 사주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새벽까지 야근을 시키지? 근데 저 같으면은 오늘 야근해 그러면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안 갔을 것 같아요. 다음날 회사를 안 갔을 것 같아요. 디자인 회사라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창의성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애매한 게 회사에서 몇 시까지 야근해가 아니라 이걸 언제까지 끝내. 끝내잖아요. 그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그 리밋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저도 사주를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본인이 우울해지고 뭔가 다 짜증이 나고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게 16살인데 신유대운 경신대운으로 이어지는 요 대운을 만났을 때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딱 보면 좌우 오른쪽 4개와 왼쪽 4개가 극단적이죠. 그러네요. 색깔 자체가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른쪽 4개 연주와 월주는 저는 이제 그 이른바 왕상효 수사 이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주와 월주 오른쪽 4개를 이제 이른바 어떤 인간의 유전자적 경향, 포텐셜의 요소로 보고 일간을 비롯한 일주와 시주 이 왼쪽 4개는 이제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으로 봅니다. 실제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벌고 뭐 직위를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본다면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왕상효 수사 이론이라는 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뭔지 몰라서. 왕상효 수사는 이제 흔히 이제 옛날에부터 굉장히 있어왔는데 연주는 뭐 부모 조상대 그리고 뭐 월주는 부모와 형제 되기고 일주는 이제 나와 부부고 시주는 자식 부모를 얘기한다는 건데 저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지금 시대는 말이 안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대가족 농촌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동체 내의 그 특수관계들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규정됐습니다. 내 직업도 태어난 순간에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근데 지금 같은 이제 그 핵가족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직계 가족에 의한 그 자기의 삶의 그 가능성들의 여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왕상효 수사 이론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연월주와 월월주를 이렇게 유전자와 발현, 혹은 무의식대 의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두 개가 연속성이 없고 자와 우를 딱 보면 두 명의 자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포텐셜의 영역은 너무 강력한 계일주 두 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뭐랄까 멘탈 상에서의 균형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 한쪽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사실 멘탈적으로 이미 굉장히 투머치 너무 강해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그런 그 위기가 대운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래서 술토 임술일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용신인 토가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가 이사 공부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럴 때. 그러니까 명석한 친구로 이렇게 됐지만 갑자기 신유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 물이 둑을 넘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금생수니까. 이 식신이 갑자기 너무 과다한 수재성을 해주면서 이제
이 수가 너무 고립돼도 우울증이나 자폐에 걸리기 쉽지만 이렇게 과다해지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만 이게 과다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식상의 기운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왼쪽 4개와 오른쪽 4개를 중재하는 꼴이 돼요. 또 금은 토생금 통간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식상이 통간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게 뭔가를 또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잠재적인 요소, 현실적인 요소를 또 연결을 다리를 놨습니다. 그럼 식상이 이제 예술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디자인에 꽂혀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정받으셨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좀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스스로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또 꽂히면 진짜 질주합니다. 좋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하나 자기가 이렇게 늘어가는 것들이 막 너무 신나서 근데 이분이 지방대를 나오셨고 그러면 또 이 디자인기가 또 웃겨요. 솔직히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뭐 이 사람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뭔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시 그러니까 관계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래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 이렇게 뭐 선후배 중에 뭐 좀 누구 과장국장 찾아가서 좀 로비 좀 해봐 뭐 이런 데 써먹어야죠. 정치부 기자들 특히 뭐 정치부 기자들 뭐 하도 언론 이런 데서도 왜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을 쓰느냐 다 그런 걸 위해 쓰거든요. 디자인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 디자인 자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도 여기도 또 차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이런 거는 억울한 경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방금 전자의 영역의 경우는 그래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뭐야 디자인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뭔가 자기한테 드디어 노골적인 혹은 노골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일상적으로 당하게 됐을 때 이거는 진짜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이게 이 금의 대운에서 금수의 기운이 너무 이제 현실적인 자신의 기운을 넘쳐나 버렸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26 특히 경신대운 왜 이 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신 합수가 돼가지고 이 신금이 다시 말하면 한신인 신금이 기구신으로 바뀌어서 아주 치명적인 정신적으로 몰매를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다. 이제 작년에 그만두시게 되고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분의 일막의 끝입니다. 인생의 일막의 끝일 뿐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올해까지가 경신 대운이고 그렇죠. 내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금 이 기운이 오시고 계세요.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딱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 잘 모르죠.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금이 35에 끝나니까 36부터 바뀌는 거네요. 그게 내년이고 심지어 기미 대운입니다. 기미일주신데 기미 대운이 오네요. 이 기미는요. 이분의 일생의 기미와 그다음 무는 이분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보분이라 그러죠. 자기의 일주와 같은 운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딱 맞아지니까요.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이막이 이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것을 이제 쟁취해야죠. 근데 저는 이미 이분이 그 말해서 이분이 라나달님이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분은 충분히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마무리가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앞에는 되게 뭐 조울증과 이 지내오신 걸 뭐 띄어내리고 싶으셨고, 근데 마무리 보면 언제쯤 끝나나요? 근데 보통 질문을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끝나기는 하나요? 언제까지예요? 그냥 죽을까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진짜로 요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미래를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그 기미대운의 기운이 벌써부터 좀 오지 않았나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정준년이니까 굉장히 힘든 기운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내년은 기미대운의 무술년입니다.
또 그 무토가 이제 재성 개수랑 합을 해가지고 인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원국의 개수까지도 이제 사실상 묶어가지고 정지시키죠. 너무 깃발날리는 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지금 결심을 하세요. 저는 로나달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나는 한의학이라고 봅니다. 정학 선생님도 똑같아요. 네, 저도 같은 네. 생각이에요. 이분은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머, 소름, 잠깐만. 잠깐. 다만 이제 이 편재라는 것이 기운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것이 이 일막을 전체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용의신이 이제 화토, 그러니까 이제 비급과 편인인데 이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근데 이번에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네. 이분의 정말 키워드는 활인적덕입니다. 힘든 사람을 살림으로써 덕을 쌓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픔을 견디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토 자체가 이제 이 기토 자체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새롭게 공부를 하려면 많은 끈기와 집중력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 무술을 주면은 말릴 겁니다. 저라도 말리시겠네요. 말리죠. 신이라도. 근데 특히 기사시생은요. 옛날 그 연애자 평식의 이론입니다만 이걸 금신이라고 해요. 을축, 기사, 계유시생을 금신이라고 해서 너무 강렬한 시세계, 너무 격을 깨트리는 모든 형태를 깨트리는 힘.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기운의 달에 태어나거나 화대운으로 흘러야만이 그 호운이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는 금신시생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사는 뭔가 꽉 손을 나중에 기사일주 때 하겠지만 꽉 움켜쥐는 힘이에요. 강력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근데 지금 대운이 토화로 흐릅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의사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한의사가 될 자질이 있다. 다음 무오대운쯤에는 정말 이 글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네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실내 디자인 얘기를 하시지만 한의학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시고 근데 그냥 한의사도 아니고 정말 명의가 되실 2017년 그럼 11월 28일부터 딱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월 어떤 28일 내 대운의 흐름이 이 토화목으로 흐르니까 정말 환상적입니다. 지금 현대로 봤다면. 되게 본능적으로 길을 알고 계셨네요. 근데 실제로 오늘 뵀을 때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럼 이미 아시겠지만 아마 나나달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이런 분들은 이 재성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포텐셜의 영역에서 한의사를 하시더라도 절대 돈을 쫓으시면 큰일 납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하는 공부에 비해서 한의사 되더라도 돈 많이 못 벌어요. 맞아요. 간신히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분들은 남을 살려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결코 쫓지 마시고 사람의 생명을 쫓아라. 그러면 돈도 따라올 것이고 무엇보다 명예가 꼭 따라오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평온해지실 것 같고. 근데 한의사가 정말 이렇게 뭐 시험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학부터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저랑 같이 가시겠네요. 제가 내년쯤 내후년쯤 가볼까 하는데
뭐 이 라나달림 이제 사주가 네.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좌우의 어떤 그 연과 월 그다음에 일과 시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인생에 좀 반전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 제가 예전에 뭐 영화 이렇게 그 감독들 강원 선생님이 사주 가져오셨을 때 네. 연부터 시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끝까지 이제 그 한 길을 가거나 뭐 대가가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반전이 있는 케이스로 저도 분류를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분이 대체로 이제 사주적으로 저 시에 있는 사화 저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우로 보나 아니면 억부로 보나 조우라는 건 이제 기원이죠. 네. 그다음에 억부 그러니까 강약으로 봐도 네. 저 사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신유 경신이 언뜻 보면 이렇게 통관이라고 해서 토하고 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 사화를 아주 다 무력하게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아. 사신합수 사유합. 사유화 그러니까 사유축 궁극으로 만들거나 네. 아니면 사신합수로 해서 그 저 사화를 무력화시키는데 문제는 저 사화가 햇볕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햇볕이라는 건 원래 자기 현실적 세계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어떤 공허함, 조울 뭐 이런 게 오는데 문제는 이제 36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저 사화들이 이제 사화 그러니까 사옴이 화국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좀 더 뚜렷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희 이 동토에 해가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저렇게 햇볕이 빛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당연히 저 땅에다가 목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건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예를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 저 재물은 거기에 오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물을 추구한다 해도 재물이 모여지지도 않아요. 재다신약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앞으로 운세는 정말 이분은 완전 그 36세를 물론 36세 땅 쳐가지고 갑자기 거부가 된다 이건 아니더라도 계속 저 이후부터는 점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뭐 성품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섬세하다고 느꼈던 게요. 그냥 되게 뻘쭘하잖아요. 네. 아까 뵀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데 하고 근데 제가 뭐 좀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나 바쁘신데 볼일 보시라고 그냥 정말 도시락만 주시고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뭐 방송도 보고 싶으실 거고 막 선생님도 뵙고 싶으실 거고 하는데 되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막 계속 가셔도 된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막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밥도 맛있고 참 내용도 좋고 좋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먹을 거를 이렇게 남들한테 대접하는 게 그 공덕이라고 그러니까 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그런 거 없던데 사탕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또 되돌려줘야 돼요. 가서 또 먹게 되고. 근데 이분은 밥을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갚기 싫어서.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제가 먹을 폭이 없어요. 난 탈탈 긁어 먹었는데. 원래 저희가 원래 2주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 한 주분만 하게 돼서 식사 시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시작할 때 좀 깔끔하게 비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갑자기 점핑. 아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먹었으면. 이분은 잘해드려야 돼요. 이 사연 예고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선지가 필리어경이라고. 받는 건 내가 다 받는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라나달님이 어느 동네에서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고층에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늘 좀. 왜냐하면 그래서 약간의 지금 아이도 좀 멘탈상으로 힘든 걸 좀 알고 계시니까
좀 그런 뭐 일을 하시다가 혹은 공부를 하시다가 힘들 때는 이 기기라는 기토가 두 개 나란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범위의 역마를 의미합니다. 도보 여행, 그러니까 혹은 산책, 뭐 여행이 힘들면은 산책, 땅을 많이 이렇게 밟고, 많이 밟고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고층에 사는 건 왜 고층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사 선생님 말했잖아요.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화가 끄지면 끝나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분은 이제 화토가 용신인데 사실은 화가 훨씬 더 중요해. 신 화가. 화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균이 강한 땅에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층 건물의 남향 이런 게 이제 화기운에게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오구나. 이제 보통 이제 산이 우뚝우뚝 솟는 현상들은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마그마나 이런 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땅이 이제 산들이 치솟아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서 보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들이 이제 양기가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높은 층수로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꼭 우리가 땅이다 그러니까 땅만 밟아야 되는 게 이분은 화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데 올라서 이제 걷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작용이 되죠. 산을 오르시면 돼요? 산은 매일 오를 수는 없으니까 무릎 나가. 그냥 아예 높은 데서 사는. 그 이분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이 한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 그 보통 목을 저는 생명으로 보거든요. 사주에서 목을 생명으로 보는데 이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목을 길러나가는 그렇죠. 자기 기토에 목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길러나가는 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하는 것과 정말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혹시나 한의를 하게 되신다면 저는 약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어떤 한의 쪽으로 약재, 침 이런 거 침 말고,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하실 것 그 같아요. 약재와 침은 금속이라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현침이나 아니면 좀 이런 금과 관련된 것보다는 화라든지 목과 관련된 약이라든지 그쵸, 약재들이. 탕을 쓴다든지 막 불을 떼가지고 약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시면 더 아니 좋을 이게 것 도시락에 오니까 되게 디테일해지네요. 지금 한 3시간 하고 싶어요. 아이 한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도시락이 오니까. 아니 지금 라나달님 사연까지 가는데 자본주의에 아까 막 강원생 자본주의 비판했는데. 아니 라나달님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까지 저희가 장장 녹음하기가 중간에 뭐 쉬고 뭐 이런 사고가 있어갖고 막 4-5시간 걸렸거든요. 그 라나달님 사연을 소개하기까지 다 5시간 걸렸는데 그 동안에 엄청 많이 쉬었잖아요. 되게 산만하고 막 사건 사고 일어나고. 근데 이 사연을 읽고 난 이후부터 그냥 모두가 집중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니까 인간 사회 참 기브 앤 테이크라고. 라나달님이 진짜 열어 살리십니다. 이미 그러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차분히 또 집중력이나 한 곳에 뭐 이렇게 뚝심 이런 것도 있다고 굉장히 강하죠. 비밀주 하니까 정말 하시면 뭐 5년 안에 아닌가요? 또 더 오래 걸리나 의사는? 아니요, 뭐 근데 이제 기토 일주는 원래 그 기획, 설계, 계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제 한의 쪽을 하든 인테리어 쪽을 하시든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5년 정도 기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더 좋은 경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분처럼 이제 마치 이 땅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하나 섬세하게 좀 일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발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더라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가지고 그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되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이 머리 복잡한 게 좀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좋은 소식이 또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도시락 너무 맛있게 한 번 더 달라는 거 같잖아. 아닙니다.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아까 막 저희가 이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닌데 정말 직접 배달을 오실 줄이야.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일주 같은 경우는 네. 애석하게도 다른 일주에 비해서 네. 예, 추가 댓글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예, 이것도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김일주의 대표적인 성향이 아닐까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다른 김일주 분이 네. 사연을 남겨주신 게 따로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걸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이분은 나나달님과 좀 다르게 무죄사주입니다. 수가 없는 거죠. 명식에. 예, 그래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저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일주의 그 특징들을 또 다르게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그 유진스 사랑님이 남겨주신 김일주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고 왔습니다. 제가 대본에 잠시 쉬는 동안 있었던 잡담을 잠깐 나누겠다고 적어놨는데 네. 잡담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수기가 야구 얘기만 했어요. 네. 아,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무죄사주 김일주 유진스 사랑님의 사연을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5년 1월 13일 미시생 여자분 네, 갑인년 정축월 김희일 신미씨입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중학교 무렵부터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철이 들었고 때거리 걱정하는 부모님께 대학 보내달란 말도 못하고 혼자 우울해하다가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지금껏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에 들어갈 때에도 적성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취업이 잘 될과를 골라서 세무회계과를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은 선생님들이 다 알만한 성적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없어 매번 교무실에 불려가게 만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부모님을 속썩일 방법을 궁리하다가 내린 결론이 공부 안 하기였네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을 한다는 건 너무 무섭고 타인의 눈에 비칠 내 모습도 걱정스러워 내린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선 4년 6개월, 두 번째 직장에서는 19년째 근무 중입니다. 23년째 지금. 세무회계사무소 특성상 직원이 15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10여 년 전부터 잔소리할 상사가 없다는 점이 19년씩 한 사무실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일 듯합니다. 지금은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줄까 하는 생각과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할 줄 아는 일이 이 일밖에 없네요. 네. 이 일이 싫지는 않지만 세금과 관련된 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종종 스트레스를 어쩌지 못해 두통과 근육통을 달고 삽니다. 학생 땐 경제적으로 날 힘들게 하는 아빠가 원망스러워 항상 골란 듯 행동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 버는 일,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얼마나 치사하고 고단한 일인 걸 알기에 아빠가 짠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부모님한테 별 불만이나 투정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지금 가진 거라곤 수도권 소도시의 아파트 한 채. 오. 지금 좋은 건데. 적금 탈 날이 다가오면 아빠의 수술과 엄마의 수술로 목돈을 만져본 기억이 없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제 지금 상태를 그리고 미래를 진단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60년에 월남을 하셨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여 년을 복역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70년대 초에 검사가 되면서 복역은 끝났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가끔 형사들이 들락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북풍이라도 불면 서울에서 왔다며 낯선 남자들이 집에 와 몇 시간씩 아빠랑 이야기를 하다 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빠가 작은 사업을 하셔서 초등학교 5학년까진 부러울 것 없이 아쉬운 것 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음이 많고 발표력 없는 아이였어요. 내 의견을 말하기보단 나랑 의견이 다르면 무시하는 성향도 있었네요.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바닥이었음에도 주위에선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자존심이 세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정말 사주란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사는 남동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면서도 2, 3년에 한 번씩 때려치우길 여러 번. 1년 이상 놀면서도 어쩜 그렇게 긍정적인지. 전 하루라도 내가 놀면 나와 부모님은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까지 편찮으신 병원비를 대고 돈 잘 버는 동생 옷가지들을 챙기고 지금도 엄마를 챙기며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답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금방 헛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인걸. 이것저것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힘들이는 것들이니까요. 또 힘들이는 것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지금도 동생과 조카 옷들을 한 보따리씩 사다 나르고 조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지요. 별로 없는 친구 중 한 명은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 널 위해서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니 불만스럽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퍼주면서 살다가 늙어서 어쩌지? 하는 걱정이요. 남들 눈 의식하느라 체력도 거지 같아서 파지 줍는 일도 못할 텐데 정말 고민입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살지만 그닥 잘 맞지는 않습니다. 성향이 아빠랑 잘 맞았고 남동생은 엄마랑 잘 지내요. 타인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일은 거의 없네요. 부모가 해주지 못한 건 남도 못 해주겠지라는 마음이랍니다. 원래 성격은 까칠하고 까탈스럽지만 돈벌이를 하면서 몸에 익은 사회성으로 잘 버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고 쾌활한 명랑소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실제 저희 성격이 어떤지도 스스로 모호한 인간입니다. 사주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까칠한가 했었는데 월지의 축토를 물로 봐야 한다면 전 왜 이렇게 까칠한 걸까요? 10년 전쯤 기흉이 생겨 입원했던 적 있었고 그렇다고 엄청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은 절대 아닙니다. 그땐 2, 3일 입원하면서 시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이후 3년쯤 후 제 발의 왼쪽 폐를 조금 절제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갖고 있다는 자궁근종을 몇 개 갖고 살고 요즘은 어깨와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사주 카페, 점집 다니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골골 80살까진 살겠고 내 팔자에 돈이 모이질 않으니 쓰고 싶은 사람한테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죽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경제활동을 못할 때 쓸 돈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제 걱정의 대부분이 돈인 이유는 재성이 없어서일까요? 아님 제가 요게 화신인 걸까요? 여튼 건강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이것도 기미일주의 특징일 것 같은데요. 사연 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등록 안 하고 지워버릴 것 같아서 그냥 올립니다. 오타와 되지 않는 말들이 많아도 또 두서 없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까지 달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섬세함 뭔가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무시는 거구나. 선생님 되게 이제 기술적인 학교 때 왜 이렇게 쩔었겠다. 깊은 생각이고 보면서 잠겨 있는 줄 알았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였구나. 난 명식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나도. 그 눈의 위치가 명식이 아니야. 선생님 화이팅! 네. 화이팅. 이것이 도시락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가요? 그럼 부각하지 마. 근데 그래도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밥 먹고 약간 졸릴 때 됐어 사실. 아니 이제 소화가 다 되셔서 좀 보충을 해드려야 돼. 네. 이제 좀 드시죠. 네.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김일주는 뭔가 다른 일주보다 조금 스스로를 좀 더 잘 아는 느낌? 네, 분석적이. 아, 그리고 이제 원래 기가 몸기자의 의미가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관찰력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또 이렇게 이 김일주들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이상한 자기 몸에 관한 게 있잖아요. 수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방 뜸기 들고 저기 막 병 들고 다니는 애들 그 중에 기토 특히 기미가 많고. 아까 우리가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여기 이제 기미의 가족주의가 아주 가장 그렇구나. 잘 적용된
사례가 또 이 유진스 사랑님이 아닐까. 네. 유진스 사랑님의 김일주는 아까 나나들님에 비해서 나나들님은 좀 신약에 가까운 중화라면 유진스 사랑님은 신강의 거의 신강한 사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하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자식은 김일주면 좋겠네요. 네. 확실히 챙겨줄 것 같은. 근데 이제 딸이면 좀 그런 게 아빠가 좀 그래야지. 아빠가 이 네. 아빠야. 아니 같은 좀 김일주라고 하더라도 딸 쪽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자기 원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은 남이잖아요. 남편이죠. 네, 남의 편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김일주 여성분들이 남편복이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남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진짜 내 부모, 형제, 그다음에 친정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되게 잘 알으시는 분들이 많고 남자 김일주들은 거꾸로 그 자기 그 아내나 자기 자손들한테 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유진스 사랑님이 사주에 보면 이제 재가 없으니까 그래도 운이 흘러가는 게 그 재운으로 계속 이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뭐 병자, 을해, 갑술, 계유, 임신 뭐 이렇게 운이 재운으로 흘러가서 나름 이제 직장과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이제 먹고 살 거리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해가시는 것 같아요. 단순한 논리겠지만 특히 이렇게 비견이 많아서 신강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막 많아서 신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움직이면 돈은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쓰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버는 거 있죠. 그런 재물들은 늘상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견 겁재라는 게 원래 이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재물을 형성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족들을 이제 부양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김일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 특히나.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모 회사에 어떤 큰 회사에 딸은 그 큰 기업이죠. 근데 이제 김일주예요, 그분이. 근데 애를 넷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성향이 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자식은 확실히 케어하겠네요. 네, 케어가 아니라 그냥 금수저 물고 나온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뭐 재로 흐르면서 좀 가족에게 많이 투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양 이런 몫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오이 대운부터 재가 이제 없잖아요. 52. 예, 그래서 더 그 재성에 대해서 명략을 알고 난 이후로 더 고민이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재운이 끊기면 그게 재물이 딱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거는 일종의 저는 좀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의 습관을 이렇게 이제 다 길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습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이때 이제 배우고 익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원한다면 한 금대운까지, 그러니까 신금 경금까지는 어떻게든 저 습관을 끌고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71세까지도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예. 71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는 뭐 예, 아니 사연을 읽다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년을 복역하셨고 근데 작은아버지가 검사가 됐다.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가능했었던 일인가요? 막 연자제나 막 이런 검사가 될 때 막 이렇게 집안 막 다 까디짓고 막 이래서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 지금 사연에 있었는데 제가 도려낸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검사 되실 때 노무현 대통령, 고은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그거였대요. 동기였는데 변호사를 하셨대요. 그게 아마 연자제에 걸려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한다고는 말씀을 남겨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할 거예요. 저희 보면서 저희 네. 집안이랑 사연이 비슷해서 저희 아시는 집안- 분인가요? 저희 집안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맨날 남산에 끌려가시고 네, 막 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군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막 크게 막 그런 게 아니면은 군인은 될 수 있는데 명예 회복 같은 거는 저희 집안은 마침 그 이제는 뭐 끝났으니까 국정원이 계셔서 그쪽에 이제 뭘 봐주시면은 또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냥, 식으로 좀. 네. 사주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는데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저도 살짝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럼 돈적인 부분은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불안하신 건데 예, 이렇게 재성을 쓰시면서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뭐 노년에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주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그 정말 이분이 건강을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네. 그 이제 약간 건강 염려증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분인 게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돈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재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경우들이 꼭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돈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근데 자기가 움직인다는 표현은 네. 어떤 건가요? 그냥 직장에 다니는 것도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그렇죠. 자기가 노동한 만큼 대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없다라는 거지. 임대업 이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움직여서 재물을 형성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재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놓은 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근면성실하게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만큼만 네, 만큼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심리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이 재산인 거예요. 그 보면 어디 기댈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네. 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고민들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비견이 왕성해서 자기가 약간 신강해지는 분들은 운동선수를 하면 되게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몸을 써서. 예. 정말 그야말로 정말 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사주에 보면 뭐 식신이라든지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뭐 운동선수들이 많다. 그건 반드시 근데 그 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 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자기 자체가 좀 신강해야 돼요. 그 비견겁제를 통해서 좀 신강해진 분들이 그 몸을 써서 막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산동 말했지만 3기 대원부터 6기 대원까지 40년을 식상금으로 흘러요. 결국 이제 이 식상이 이제 재성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 이분이 늘 세무공무원 그러잖아요. 이 식상하고 재성의 직장생활이 다르거든. 식상은 소규모의 회사. 그러니까 술을 먹고 놀아도 이제 재성은 막 왁자지껄하게 막 사람들 뭐 10명 불러놓고 노는 거 좋아하고 식상은 속닥하게 3명 4명 이렇게 술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식상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식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규모를 키우면 안 돼요. 가족 회사 이런 거. 그래서 뭐 IPO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이익 남겨서 다 먹겠다. 기업 공개는 왜 해? 뭐 이런 게 이제 식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식상 규모적인 딱 사업체 이게 이제 분한테 맞는 거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은 평탄하기 힘들 수도 있는 명식이에요. 기토가 일단 월일지가 충미충이고 이건 이제 이 월일지가 충미충에서는 배우자 궁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셨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한 또 언급은 전혀 없으세요. 일단은 못 하신 거나 안 하신 거나 뭐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월지가 이제 붕충을 일으킨 경우가 결혼을 해도 사실상 왜 결혼 부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남처럼 막 무늬만 부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또 일시지가 미미병존이에요. 일월지 일시지가 미미가 있으면 흔히 이제 삶에 있어서의 짜잘한 갓난 신고가 많은. 뭐 큰 결정적인 왜냐면 기미니까 버틸 수 있죠. 근데 계속 찌질찌질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모일만 하면 나가고. 왜냐하면
이 자세히 안에 글자를 보면 정자, 을자, 기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미토 안에. 이게 이제 편관편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안에 관인생이 됐는데 이게 평굴하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이 걷어먹여야 될 자기 희하의 어둠의 신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까 적금 타시면 병원에 뭐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미미명령이 되면 참 걷어들일 사람 많아서 니는 안 외롭고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지금 또 조카 뒷바라지를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실 쌩깔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사연에서도 친구분이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는데 돌이켜봐도 그렇게 뭐 그러니까 불만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그 이것에 대한 그 균형이 절묘하게 잡혀지느냐면요. 연주가 이 갑인으로 이제 정관으로 통관했어요. 이 정관이 뭡니까? 그냥 따뜻하고 명예롭게 곧게 살고 싶은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거. 이게 통관을 했고 이 관이 이제 이 전체의 이 기토를 이제 완전히 소토를 시킬 정도로 좀 강하게 강하게 그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재생관이 되지 못한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관은 그냥 전체의 그 막 너무 무대뽀로 그냥 자기가 독주하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막는 데까지만 성공을 하고 관을 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말씀은 뭐 건강이 저질 체력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또 건강을 또 쉽게 잃지도 않아요. 얼굴 80세. 네. 본인이 아세요? 근데 사실 이 명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요. 사실은 시간에 그 투출한 신금 식신입니다. 이게 축토의 뿔이 월지 축토의 뿔을 내고 시간에 아주 한계가 홀로 빛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빛나는 식신이 결국 이제 바꿔서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는 뭐냐면 즐겁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대운이 계속 이제 유금, 신금, 경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 큰 걱정은 파지 주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분이 이제 파지 걱정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분은 그때가 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파지라도 주술려고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움직일 거라 이거죠. 파지라도 줘서 생존도 가능하고. 네, 근데 파지를 줍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뭐 자기가 뭐 지켜야 될 어떤 영역, 아니면 해야 될 그런 의무와 도리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파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 놀지 않고. 뭔가라도 하면서 분명히 재화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남자 얘기도 안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기미 일주가 이제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위아래가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보면 대체로 이 기미 일주든 정사 일주든 갑인 일주든 여자 간여지동을 좀 안 좋게 봐요. 남편과의 어떤 인연을.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갑인이라는 연간에 정관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이분이 이제 결혼을 실제로 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왔던 것만큼의 재물을 아마 남편한테 줬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뭐 사업하라고 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 또 이 경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득이 됐을 수도 있겠다. 손해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도 이제 여태까지 뭐 가족, 심지어 이제 조카까지 뭐 이렇게 본인이 애써 움직여 버신 돈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다 나가고 있는데 모아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적금을 여러 번 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아봤자 이게 다 나가니까. 사주적으로 이제
그 이 비견이라고 표현하는 글자 안에 저 축토 안에 네. 개수라는 제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미토가 있으니까 자꾸 충돌해서 뭐 계고라는 표현도 써요. 창고가 자꾸 열리는 거죠. 원래는 축토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견들이 자꾸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육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궁급증제죠. 예. 그 알게 모르게 이 사주가 궁겁증제의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견 그러면 뭐냐면 나의 동료들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동료들 중에 이 기토의 특성상 동료라고 하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런 대로 자꾸 재물이 이제 좀 흘러 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이분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은 이유가 기토가 그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래서 때문에. 불만스럽지 않으시고. 그거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 네. 것은요. 이분이 연주부터 보면 갑인의 정축월에 기미일의 신미시예요. 네. 네. 기미는 아까는 뚝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축은 또 언젠가 하겠지만 이 정축은 또 고집이거든요. 네. 은근한 고집. 갑이는 내놓은 고집, 내놓은 자존심. 이 글자들의 이 간지들의 구성 자체가 뭐 이런 거죠. 세상아 시보려라 나는 내게. 불만 없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네, 이제 근데도 왜 이렇게 이런 걸 이 장문의 사연을 보내느냐? 네. 시주가 신미이기 때문이에요. 신미는 또 뭔가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다. 신미에 그런 게 있네. 네, 신미의 그런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불만이 없다고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그게 뭘까? 그 정체는. 나 왜 불안하지 지금? 뭐 이런. 신미 아니라 신미안으로. 네. 근데 뭐 대부분의 걱정이 돈인 이유는 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비견들을 지키기 위한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런 거죠. 뭐 정말 뭐 사막에 가면 우리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 없으면 물 찾아 다니지 않겠어요? 그냥 그거는 사주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당연히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없는 것들이 자기한테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근데 대신 돈독이 올라서는 못 사는 거예요. 왜 돈독이 올라서는 못 사냐면 어차피 내가 걷어봐야 저 많은 비견들하고 같이 나눌 건데 그거를 뭐 이렇게 자기가 꼭 필요한 만큼만 이제 걷어오는 거죠.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만. 지금 김일주는 막 뭐 돈 벌어도 막 자기가 다 가지겠다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 이제 그래서 김일주 여자분들이 김일주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옛날에 왜 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유형의 사주들을 왜 옛날에는 안 좋게 봤냐면요. 요즘에는 되게 좋은 처들이 많아요. 왜 옛날에는 이 남편 자리에 자기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무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기질 아니면 친구같이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남편을 감히 어디 친구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간여지동들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요 간여지동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남편하고 나하고 동등하니까 나도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관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현대 와서 더 각광받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간여지동의 여성분들이 가끔 이제 사주를 보러 오면 남편하고 동업을 하거나 같이 사업을 하시면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어차피 지금 저 관이라는 자체가 자꾸 술을 이제 끌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혼에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동업을 했는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 식당을 열었는데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자기는 사장이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분은 자기 영역 내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잘 산다는 기준이 너무나 서로 다르니까 뭐 사주제의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움직이면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큰 고난이 뭐 네. 예견되는 바는 전혀 없으시니까 네. 막 이렇게 막 미리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전문직에 계시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진 않았는데 그 성격이 까칠하다. 네. 근데 밖에서는 직장 동료들이나 네. 뭐 주위 사람들은 명랑소녀로 본다. 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네. 어떤 기미일주의 특성일까요? 그 원래 그 아까 했잖아 편관 편인이 안에 네. 들어있다고. 네. 음. 그러니까 기사하고 좀 네. 다릅니다. 예, 미중에 있는 글자들이 그 을목하고 뭐 정화 이렇게 있는 글자들이 편관편이라서 기질적으로 원래 좀 까다로운 성품을 안쪽에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정말 네. 명랑한 요소들이 네, 있죠. 네, 근데 이 미중 을목이 만약에 지금 미중 을목이 사실은 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충미충이 나면서. 근데 네. 사실은 재미있는 게 이 축 중에 그 재성인 개수는 사실은 박살났는데 이 갑인이 있잖아요. 비록 을목은 아니지만 갑목이 연중에 있어가지고 미토 안에 있는 을목 편관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지지 편관이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일지 편관은 명란 소설처럼 살아야 된다. 일지 편관이 만약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다. 그래서 일지 편관이 자기 운을 크게 살려면 막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밝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분은 자동방으로 명랑 분위기는 좀 약간 노화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아사무사인데 멜랑꼴리는 아니고 이렇게 뭔가 했었는데 보리는 명랑소녀처럼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이 을목편관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아 근데 정말 저는 1년 반 넘게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까 그 뭐 명랑소녀 단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일지의 편관을 갖고 이렇게 사주를 딱 봤는데 편관이 아닌 거예요 일지에. 그럼 이건 뭘까 했는데 지장간에 있군요.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네요. 그러니까 특히 진술충미 고지가 일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지장간을 잘 보아야. 그게 이제 잡기니까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활동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거와 충을 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기토는 원래 목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 을목이 이제 기토하고 이제 잘 조합이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예쁜 꽃을 심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분한테는 좀 중요하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선생님 두 분께서 또 해주셨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기미일주의 특징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 유진스 사랑님 사주의 어떤 내용들이 좀 약간 전형적인 기토일주나 기미일주의 특징들을 대부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 그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래 이분 같은 경우가 사주에 어쨌든 수운을 만난 것, 그 다음에 금운을 만난 거는 좀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또 향후의 어떤 운세도 71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말년에 폐지 짚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일부에서 주가마님이 숙제 발표하실 때 유진스 사랑님 사연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유진스 사랑이라는 닉네임이 유진이가 조카 이름이래요. 그건 뭐 당연히 처음부터 다 알았는데. 기미일주기 때문에. 이건
조카구나. 뭐 SSS의 유진인 줄 알았냐? 저는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막 그렇게 대단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범인인데 범인 컨셉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범인은 말도 못하라. 도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작아지네요. 빈정상했어? 아니, 범인 주제야. 좀 이렇게 좀 죽도 맞춰주시고 이러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여기까지 김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김일주 분들이 잘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드러내고자 말씀을 하시면 되게 섬세하게 드러내시는 네, 것 섬세하게.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댓글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마님 네. 준비되셨나요? 아 제목 정하는 시간인가요? 네,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런 그런가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네. 선생님이 아까 김일주하면은 네. 뚝심이라는 이게 중심 단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족주의라는 게 중심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섞으려고 하니까 네. 못 섞겠어요. 뚝배기. 그래서 뭐 굳이 아까 또 처음에 얘기한 이 사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또 김영삼 사주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 마. 그런데 이 사주에 잘된 사람을 하면은 또 링컨인 것 같은 거예요. 네.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한다면은 네. 약간 뭐 본질과는 비교할 수 있으나 링컨이 될 것인가 영삼이 될 것인가. 네. 김일주. 네. 링컨인가 영삼인가. 네, 링컨인가 영삼인가. 네. 아 최초로 자를까 그랬는데 아. 제목을 이거 자를까 그랬는데 되게 재밌는데요. 너만 재밌을 수 있어. 역시 편장님 진짜. 또 다른 김일주의 대표적인 위인 한 명을 들자면요. 네. 음악까지만 혁명을 꿈꾼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혁명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급격하게도 나중에는 나치의 그 상징이 되기도 하는 사람.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가 김일주입니다. 예, 바그너가 재밌는 게요. 김일주고요. 네. 월주가 다음 주에 할 정사월주입니다. 정사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정사월주 때 내가 바그너 얘기를 좀. 박은 음악 좀 깔아줘야겠다. 아니 괜찮아요. 뭐 클래식인데 뭐 죽은지 뭐 죽은지 오래됐는데 뭐. 저 죽었는데 되게 좋아한다. 박은 죽었는데. 예, 시즌 3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그 에피소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또. 놀래라. 나 강원 선생님 치는 줄 알고 나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네. 사람 이상하게 연목이네 그. 아니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뭔가 이상하게